그러한 분위기에서 생겨나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뭐 했냐라는 그 안에서 남의 의사에 반하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게 아니면 그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긴 거 중에 하나가 그 마약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FDA 분류에 의해서 이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알코올, 술 종류가 굉장히 강력한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의존성, 그 다음에 중독성, 사용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몸에 타격이 오느냐 마느냐라는 이 금단 증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뇌에 가는 충격, 브레인 데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마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이 담배하고 술이 전부 다 강력한 마약 종류로 구분이 되고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마약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존성은 있으되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에 가해지는 타격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기보단 덜하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약으로 분류가 안 돼서 우리나라도 이 대마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을 정해서 단속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것은 마약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담배나 술을 마시는 것이 대마초보다 더 큰 죄일까요? 의학적으로 따진다면 술이나 담배가 더 큰 마약이라면 이것이 더 큰 죄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술, 담배는 우리가 늘 그 기호품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마초는 마약으로 인정을 하고는 그런 사회 분위기니까 이것이 더 큰 죄일 것이냐? 자,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뭐 마약이냐 아니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념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역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데, 자, 죄는 뭐가 죄냐? 술을 마시고 무엇을 했느냐? 또 대마초를 먹고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히로봉을 맞고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폈는데 지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폈다. 이거를 붙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저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붙잡아다가 호되게 처벌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웃긴 것은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관습들이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대마초 피는 거는 봐줘도 술 마시면 사형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이 술 마시는 건 괜찮은데 담배가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또 대마초도 있는데 담배가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 틀린데 자 그런데 술을 마신 것이 죄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죄입니다. 일단 핸들을 잡아떼는 것 자체로 그거부터 벌써 죄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었다면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뭐를 했느냐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세상에다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 이제 소지나 판매를 중죄로 다스립니다. 굉장히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팔 걸로 보이는 많은 분량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팔았다 이런 그거 뭐 아주 가차없이 어느 나라에나 굉장히 죄가 큽니다. 왜냐? 남한테 몸에 나쁜 불법적인 걸 팔았다는 겁니다.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나쁜 새끼라는 겁니다. 이 새끼는. 그런데 그냥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치료해서 보호해야 될 피해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알코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엄청난 양의 범죄에 대한 방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나 시로뽕을 사용하고 나서 혹은 본드를 불고 나서 저질러지는 범죄는 알코올을 사용해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와 인격 유린과 구타와 살인과 이런 것의 분량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데 사회 통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흔히 뭐 술 마시고 나서 주정을 부리거나 주사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치지만,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휴지를 찢으면서 우는 놈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지만, 술을 마시고 자녀를 학대하고 아내를 때리고 길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 백수십 킬로의 속도로 달리는 엄청난 쇳덩어리들을 전봇대에다 돌진을 시키고 사람을 치고 죽이고, 이런 수많은 엄청난 양의 범죄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방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사태를 이제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독재 정권이라든가 또 민중을 바보로 만들어서 통치하는데 항상 유효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은 왕창 풀어서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마시고 개부러지면서 이 백주대로든 어디든 갤갤거리면서 민중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끔 이제 뭐 본드 분놈이나 하나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두들겨 팹으로 해서 봤지 스트레스 풀어 니들 돌 던져 이러므로 해서 이제 대충 지나가는 그런 잣 같은 분위기로 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돼 간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일부 뒤집어내서 이 마약 찬양으로 이야기해서 또 이렇게 사람 바보 만들고, 말은 놈 바보 만들고 듣는 놈 보는 놈 바보 만드는 게 또 우리나라 매스컴들 자주 하는 짓거리인데, 저는 지금 이제 찬 마약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반 알코올 발언을 한 거죠. 굉장히 그것도 강력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혹독하며 또 그 사용자들에 대한 갱생이라든가 치료 차원보다는 이 두들겨 패고 이 사람들한테 줄이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까지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계속 하라고. 괜찮아. 뭐 좋은 거 아니니까. 그래. 대마초든 뽕든 히로뽕이든 뭐 마약류 좋은 거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알콜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공공장소에서 위스키를 병째로 파는 이런 무식한 행위를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1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한 장소에서 팔 수 있는 알코올의 정량, 예를 들어서 35도 정도의 도수를 가진 독주라면 한 장소에서 1인당 한 사람 앞에 300ml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또 술을 마시고서 사고를 친 사람,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하고 사람 치우고 칼로 찌르고 주사 부리고 뛰어내리고, 아니 무슨 뭐 가끔 가다가 히로뽕 맞고서 무슨 빌딩에서 뛰어내리네 안 때리네 투신하네 안 하네 이러고서 꽐라 저지르는 막 이런 애들, 걔네들은 봐라 그러면서 막 정부에서 막 떠들면서 술 마시고 막 인질극 벌이고 막 이 난리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가니,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원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강제 명령을 내려주고 해서 이 대한민국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수도 없는 주정뱅이들하고 술 마시고 자기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좀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추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안 얼어 죽으려고 보드카 먹는다고 치지, 뭐 그것도 핑계인 것 같지만, 아니 술 마시고 나서 전 국민이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개불개불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실정인 것 같은데, 정말 외국 나가서 받은 문화적 충격 중에 처음 중에 하나가 이 새끼들이 우리만큼 술을 안 마실 뿐만 아니라 술을 잘 마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고 독주를 스트레이트 잔으로 넘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웃으며 이 자기 생활에 내실을 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왜 이 술에 대해서 정말 이딴 식으로 가야 되냐. 그리고 술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 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술이 어느 정도 독하고 술이 어느 정도 사람을 광태에 이르게 만들고 이런 거를 모르는 애들이 사발에다가 따라가지고 술 마시게 해가지고서는 이 신입생 환영회 때마다 막 애들 죽고 말이야. 목숨을 잃고 술을 마시고, 이 마약하고 나서 목숨 잃는 사람 숫자하고 알코올 때문에 목숨 잃는 사람 숫자를 비교해버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바싹 다가와 있는 현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인가 과연. 그리고 마약이야 뭐 연예인들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 몇 번 나올 때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런 호기심 차원이라고 치지.
알코올은 아니 1,000원짜리 들고 가서도 구멍가게에서 애도 아빠 심부름인데 그러고 살 수 있는 게 알코올인데? 아 정말 이거 끔찍하고 진절머리 나고 지겹고 짜증나는 이 엿 같은 알코올이라는 이 국가의 적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꼴을 볼 거냐고요. 그리고 마시려면 멋있게 마시자고. 저도 뭐 몇 년 동안 이제 술을 끊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마십니다마는 술 마시고 나서 뭐 어디 가서 저는 기억 안 나는 어딘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진 찍힌 적도 없고 미안하다 진아 미안하다 동안아 미안하다 진아 나 모르는 여자가 내 옆에 누워본 적도 없고 나는 술 마시고도 다 내가 얼굴 기억하면서 잤어 여자랑 얼굴 다 기억하고 사진도 내가 찍었어. 왜 술 마시고 왜 필름이 끊겨서 왜 아무 데나 누워. 난 다 얼굴 내가 잔 여자 다 기억. 그건 못하는구나. 그거 못해서 맨날 남궁현한테 욕먹었지. 하여간 그런 겁니다. 아 분해라. 노래 한 곡도 들읍시다. 바보가 되지 맙시다. 이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바보가 되면 남의 손아귀에 휘둘려지는 게 또 현실이고 이 뭐 저 새끼들이 나쁜 놈이다. 저 새끼들이 죄다. 웃기네. 뭐 진짜 가짜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을 그렇게 말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자. 술을 양주 병째로 팔고 이런 유흥업소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조직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주류 판매에 대한 그런 대금과 이권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며 그것이 어떤 용도로 다시 그런 돈들이 활용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비참한 거지. 자, 프리마켓의 노래입니다. 오빠 땡겨. 기름 애 거야. 기름 넣고 또 땡겨.